아내의 낡은 반부처 정상. 요 며칠 사이 바람결은 모든 이에게 축복이라고 할 만큼 살갑다. 폭염 속 갈증을 달래주는 물맛조차도 요사이 바람결 같지만은 못할 듯하다. 살갗에 닿는 바람결이 그저 보드라운 게 아니라 마치 선한 향기가 배어있는 것도 같고 또 높은 가을 하늘빛처럼 곱게 느껴진다. 아무튼 요사이 순한 바람결은 참으로 그 순함을 뭐라 형언할 수조차 없다. 요사이 바람결엔 아마 철쭉, 라일락, 영산홍 등 온갖 꽃들의 향이 배어 있어서 그 어떤 명약보다도 더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육신과 자연 사이에 가장 조화로운 시기가 곧 지금 요 며칠 사이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갓 움튀어 피어나는 온갖 남개, 야들야들한 새순이 뿜어내는 연록의 빛은 또 어떤가. 흑갈색 어둠에 지쳐있던 산화가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바로 이 연초록의 옷, 곧 연록 때문 아닌가. 실록, 그 말만으로도 심장을 품은 우리의 가슴이 설레기 마련이다. 현실 세계가 곧 실록으로 뒤덮인 5월, 그 5월 초입에 우리가 서 있다. 새벽이 옅어지는 창가에 중년 남성이 서서 창을 통해 들어오는 한없이 살가운 바람을 마주하고 있다. 살가운 바람결과 골똘히 생각에 잠긴 중년 남성, 그 중년 남성의 몸이 뿜어내는 우수, 그 모습이 예인을 잃은 마치 소설 속 남자 주인공 같아 오히려 쓸쓸함까지 묻어난다. 그의 등 뒤엔 계단과 계단을 지지하는 난간이 자리하고 있다. 또 그 뒤편 서너 계단 위에는 은빛이 빛나는 엘리베이터 덧문이 옅은 어둠 속에서 흰빛을 낸다. 이따금씩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며 자신이 몇 층에 있으며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를 말한다. 엘리베이터의 음성 또한 지금의 바람결처럼 그저 부드럽기는 매 한 가지다. 지금 그는 가장 현대적인 공간에 서 있다. 하지만 우수에 젖은 그의 모습만은 마치 60년대 어느 총각 달빛이 쉬어가는 초가집 담벼락 한 모퉁이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기대어 서 있는 양하다. 그 곁에 늙어 속이 빈 키 큰 감나무 한 그루를 마저 세우면 그 어떤 풍경화조차도 차마 빚지 못할 서정적 풍경이다. 풍경 속 그의 몸은 점차 굳어간다. 그리고 인내 깊은 인간의 고뇌를 토하기로 하듯 금방이라도 자아낼 것 같다. 그 곁에 늙어 모든 것이 귀찮아져 버린 듯 무표정한 모습으로 반쯤 감긴 눈을 한 채 졸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더 앉혀보자. 더군다나 그들 사이에 가녀린 먼지를 머금은 햇살 몇 줄기까지 더 넣자. 햇살 몇 줄기가 중년 남성의 어깨를 가로질러 감나무 둥치를 안아 굽돌아 늙은 개의 콧등마저 지나 맨바닥에 둥근 점마저 찍고서야 비로소 사라진다. 이 광경을 눈에 담아보라. 마음 가득 담긴 성경이 따로 또 없다. 성경으로 열린 무념무상의 세계가 곧 낙원 아니랴. 그러나 중년 남성은 현대적 공간에 서 있다. 그 공간이 주는 의미는 이미 중년 남성의 머릿속이 매우 복잡하리라는 것을 상상하게 한다. 중년 남성의 몸은 한 시인이 빚은 성경에 있으나 그의 생각은 현실 속에 있는 셈이다. 한참을 서 있던 그가 뒤돌아서 계단을 오른다. 점점이 계단을 오르는 그의 발걸음에 온갖 생각이 한껏 배어있는 듯하다. 살가운 바람결에도 생각만은 거의 씻어내지 못한 채 무거운 육신을 두 발로 힘겹게 나르고 있는 셈이다.
중년 남성이 현실 속으로 들어서는 현관 앞에 섰다. 이미 익은 듯 빠른 손놀림으로 전자 자물쇠 버튼을 누르자 전자 자물쇠가 스르륵 하는 소리를 낸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 말고 그가 멈췄었다. 발 하나는 현관 안에 놓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현관 밖이다. 순간 굳어버린 몸으로 걸음을 멈춘 채 그가 무엇을 뚫어지게 주시하고 있다.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시선 끝에 놓인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내가 지금도 신고 다니는 듯한 낡은 반부츠다. 그는 순간 무엇으로부터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은 듯 몸이 굳었다. 지금껏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저 낡은 반부츠를 신어야 할 정도로 공식한 살림을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살간 바람이 부는 계절, 이 5월에 좋게 신기 시작한 지 5년은 넘어 보이는 저 낡은 반부츠를 신다니, 아니 신기다니 남편으로서 그 자신이 너무 초라해짐을 느꼈다. 급기야 눈물이 없던 그의 눈가에 살짝 붉은 기운까지 돈다. 저 낡은 비메이크의 반부츠를 신으며 집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집을 나서면 이내 현란할 정도로 화려한 물질 문명의 세계가 펼쳐있다. 명품 구두와 명품 핸드백이 넘쳐나는 시대에 던져져 있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을 아예 아랑곳하지 않았던 걸까? 어찌 이 5월에 저렇게 낡은 밤 부츠를 신고 다니는 것일까? 갑자기 아내가 사랑받기를 포기한 사람처럼 느껴진다. 행색이 저 정도인데 누가 무슨 일로 아내를 사랑스럽게 대할까? 평소 예쁜이라 소문이 나 있다는 집사람의 말이 혹여 거짓말은 아닐까? 예쁜이란 말은 곧 사랑받고 있다는 뜻인데 계절이 바뀐 것을 애써 모른 척하며 밤 부츠를 신고 다니는 아내를 누가 예뻐한다는 것은 곧 미의 구분이 없는 원시시대나 가능한 일이었을 게다. 원시시대의 인류는 힘세면 다했다. 자연환경과 싸워야 했던 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원시시대는 모두가 가죽신을 신고 다녔을 테니 서로 구분이 없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모든 것을 구분한다. 그리고 그 구분은 사람까지 등급을 매기는 등 차별의 기준이 된다. 이런 점에서 아내가 현재의 모습으로 주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 했다면 청상 원시시대에 태어나 살아야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대에 태어나 나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함께 사니 이 사뿐한 계절에 반부츠를 신고 다닌다. 더구나 현대는 앞서 말했듯이 비교와 구분의 시대다. 이런 점에까지 생각이 미치자 순간 하늘이 땅과 맞닿는다. 질식의 순간을 맞은 것이다. 애써 원시시대를 들먹이면서까지 내 입장을 설명하려다 그만 나 자신 스스로 삼천포로 곧 원시시대에 떨어져 버렸다. 원시의 나, 낡은 짐승의 가죽을 두른 내 모습이란 참으로 우스꽝스럽다. 원시시대와 현대는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다. 원시시대의 가죽신은 그 맵시가 모두 똑같았을 터다. 비록 원재료에 있어서는 토끼 가죽을 사용하기도 했을 테고 너구리나 오소리, 급기야 늑대 가죽을 이용하기도 했을 테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가죽신은 원재료상의 차이는 물론이고 같은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누가 만드냐에 따라 그 맵시도 품격도 또한 다르다. 소위 명품이란 같은 쇠가죽을 사용해서 제작하더라도 만드는 업체에 따라 맵시가 다르고 품격이 확연히 달라진다. 당연히 가격 차이 또한 엄청나다. 지금 아내가 신고 있는 저 낡은 반부츠는 명품은커녕 동네 언저리 신발 가게에서 산 싸구려일 것이다. 더구나 며칠을 지나 낡을 대로 낡아버린 낡은 반부츠. 이제는 아무도 신지 않을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설령 지금이 겨울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살간 바람이 부는 이 5월에
어느 누가 저 낡은 반부처를 신으랴. 사실 아내의 낡은 반부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너무 오래 신었으인지 굽은 닳고 가죽조차 낡긋하다. 하기야 저 반부처에다 굳이 생명이 있다면 아내의 반부처야말로 생명을 다 바쳐 주인을 섬기고 있으니 저만한 충신이 따로 없다. 하기야 낡고 이제 병마저 들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즉 빗물마저 스며들 저 낡은 반부처를 지금껏 신고 다니며 널리 애용하고 있으니 그 주인의 그 신하다. 저 낡은 반부처를 주인이 버리면 저 반부처는 이내 쓰레기가 되어 그 생명조차 잃을 게 뻔하다. 오히려 살아있어 행복한 게 바로 저 집사람의 낡아 보잘것없는 반부처일 게다. 이렇게라도 위로에 나서니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볍다. 그렇지만 집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반부처에 묶여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든 이 5월엔 낡은 반부처에 묶여있는 아내의 마음을 풀어줘야 할 터. 하지만 마음만 그러할 뿐 정작 아내 팔에서 저 낡은 반부처를 벗기자면 우리 세 식구의 좋기 한 달치 식비를 지출해야 한다. 낡은 반부처와 집사람 그리고 세 식구의 식비, 이들이 대항마가 되어 내 갈등의 진원이 될 줄의 알았으랴. 머리로는 충분히 마누라의 낡은 반부처를 벗겨줄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처럼 난감한 일이 또 있었고 오히려 맑고 부드러우며 달콤하기까지 한 바람결을 내는 이 5월 초하루의 아침이 오히려 야속하다. 이참에 가난한 시인의 아내로 사는 집사람에게 고맙다를 인사해야 할 양이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현대병에 걸려 명품하며 나서는 이때에 낡은 시장에서 산 낡은 반부처를 신고 하물며 그 반부처가 날긋날긋할 때까지 말없이 신어주는 아내. 그런 아내가 있어서 나는 어줍잖은 시를 쓰며 시인이라 말하며 살고 있지 않으랴. 5월 초하루의 바람결 마냥 깊고 순한 아내의 마음에 붙잡혀 나는 오랫동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희망과 좌절의 공간에 동상처럼 서 있다. 2007년 5월 초하루 정상.